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의원총회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는 이렇게 파국을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원들 앞에서 강제 단일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후보님 일정으로 인해서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11시 30분에 방문하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님이 대화 빌딩에서 아직 출발을 안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저한테 10시 반에서 50분 사이에 출발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오실 때까지 의원님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좀 요청 좀 합시다. 기다리는 동안에 비공개로 해서 우리끼리 좀 의논을 하면 어떨까요? 며칠 생각을 했는데 후보님 오시는데 우리끼리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래 착착하는데 말한다. 그러고 여기는 분명히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월 3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파국을 봉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보신 그대로 원래는 11시 혹은 11시 반, 다음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계속 미뤄져서 30분 미뤄지고 30분 미뤄져서 결국 12시 정오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힌 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처음에는요, 당 지도부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고 김문수 후보도 머리에 하트까지 그렸습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진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입당까지 아는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시는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김문수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저 가감 없이 전 과정을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 저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실망했다는 비판에 김문수 후보가 쌩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난무했고요. 어렵게 미루고 30분씩 미뤄져서 성사된 첫 번째 의원총회 참석에서 딱 3사람 만나고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최근 며칠간 시종일관 확고했습니다. 나는 강제 단일화가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부를 출입한 지 꽤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자기 당의 후보가 왔는데 저렇게 의원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 후보가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불과 5월 3일 이전에 그렇게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수십 번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이 후보를 막아서는 국회의원들. 예. 과연 저런 팀워크로 대선에 나설 수 있나라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저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원팀이 깨졌다라는 거를 아마 국민들 앞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제3후보를 계속 띄우면서 사실상 경선을 2부 리그로 전락시켰던 그 책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분명히 단일화를 통해서 김덕수라는 그 단일화 전략을 통해서 1등을 해놔놓고 딱 당선되자마자 지금은 또 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단일화는 뭐든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내놔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없이 그냥 나는 후보니까 그냥 간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저런 팀워크로 어떻게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 번째로는 자기 당의 후보의 결정권을 법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언제 법원이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모습이 바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기존 말을 다시 한번 의원들 면전 앞에서 한 겁니다. 강제 단일화 거부하겠다. 직접 마중까지 갔고 기립박수 꽃다발 하트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알량한 후보 자리라는 발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까지 했는데 바로 의원총회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장효주 변호사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의원총회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뭔가 물밑에서 조율이 된 건가? 혹은 발언 이후에 의원들끼리와도 어쨌든 질의응답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20분 만에 끝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어제 그 회담도 생중계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1대1로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부터 나누는 대화가 전 국민에게 다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정치 문법을 깨는 것이어서 신선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갈등이 봉합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겠지만 아닌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 저 후보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낸 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총에서의 오늘 모습도 사실 저렇게까지 갈등 장면들을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갈등의 모습들 또는 양쪽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밑에서 또는 실무진 사이에서 관련돼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계속해서 저런 갈등 장면들을 노출하면 할수록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지 자체는 점점 불리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기 박충건 그리고 김정재 의원 등이 서서 아니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떠나면 되냐라고 하고 원내대변인이 신동욱 대변인이 저렇게 말리고 좀 일단 의원총회 자리를 너무 빨리 뜨지 말아라. 심지어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나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저렇게 신동욱 의원은 오른손을 잡았고 조배숙 의원은 김문수 의원을 몸으로 막는 듯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호하게 나갔고요. 모르겠어요. 의원들, 당 지도부의 책임, 비판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일단 말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분명히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예. 어차피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예. 또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교환하는 게 그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딱 밝히고 나온 것인데 예. 저는 저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그런 지금 준비가 돼 있나? 그리고 할 의지가 있나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저 모습을 본 의원들이 과연 이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월요일이면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의원들이 뛰지 않으면 그럼 김문수 후보는 누구하고 선거운동하죠? 예.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이제 물론 뭐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정치를 그래도 한 3, 40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국면이 무슨 국면인지 본인도 알 텐데 예. 그러면 이 의원들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왜 내가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없는지 이 단일화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좀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토론을 안 하겠다? 아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식이면 그냥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 뒤늦게 왜 참전했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일단 갔으면 본인이 왜 단일화를 다음 주에 해야겠다는지의 소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몇 시간이 걸리든 예.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대화를 하고 그 설득을 시키고 그런 노력들은 해야 의원들도 뭐 마음이 열려서서 좀 이제 선거도 돕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벙쪄 있습니다. 아니 후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1시간 늦게 와서 자기 할 말하고 단일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불쑥 나가고 의원들을 저렇게 막아서고 제발 좀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걸 뿌리치고 나가면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 저 행동을 보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냥 자리를 단상에서 박차고 나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가는 김문수 후보를 쫓아가서 막아서려 했지만 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호련히 20분 만에 딱 떠나버렸습니다. 쌩하고. 사실 그동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비판한 인물이 바로 당 지도부인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오후 2시인가요? 이양수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단 한 번도 뭐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의총이라든지 오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그것만 가서 한 게 유일합니다. 이런 오해가 쌓여서 지금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뭐 저런 브리핑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지만 일단 파국은 거의 지금 쭉 이어지고 있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최은영 변호사님. 당 지도부가 날 끌어내려라 했다. 아니다. 후보 끌어내리려는 회의나 의결한 적 없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당이 나는 일정을 짜주지도 않고 한덕수 예비후보 일정은 다 짜줬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과 교류 없고 오해 쌓여서 단일화가 방해됐다. 아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그 후보자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렇죠. 민사소송 외에 사실상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더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공직선거법 88조에 의할 때는 자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형사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 보도를 나왔었는데 예. 그러한 것이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오늘 그 보도를 보니 민주당이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얼씨구나 하면서 지금 고발을 했던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것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낙선을 위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자해행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이양수 후보님과 지금 그 사무총장님과 김문수 후보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도 약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저한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예. 오늘 일정 했더니만 그냥 통상 일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대선 예비 후보에 정말 이 바쁜 일정에 일정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예. 그 반면에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예측을 하고 일정 부분 장소 제공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드는 거지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물적인 지원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게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은 어이없이 당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금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국면이 절안됐든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낳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또 대행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지지층을 싹싹 긁어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거의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셔서 아니 한덕수 예비후보 측의 일정만 짜줄 리가 있냐라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박성미 비서관님. 대쪽 김문수 후보를 권모술수 김문수 후보를 만든 건 그를 둘러싼 간신 몰입애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강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주변에 이른바 정치 낭인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 승리만을 생각해야 될 때에 예. 각자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단일화를 엎으려는 생각까지도 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주장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물론 뭐 각자의 이해관계, 욕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어느 캠프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난장판이 되고 파국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후보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후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벌어질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국면이고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정도로 단일화를 끈다라고 하는 거, 지연시킨다라고 하고 사실상 단일화 자체의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주변의 이른바 뭐 일부 참모들, 뭐 간신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간신 몰입애들, 일부의 간신 몰입애들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갔겠느냐. 결국 저는 이 상황의 본질적인 원인은 김문수 후보의 욕심에 있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없고서야 주변인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상체제,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오늘 의원총회와 비대위에서 후보 교체 의견이라 뭐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후보 교체 얘기가 사실 뭐 그제부터 나온 얘기니까 그렇고 아예 이제 이쯤 되니까 딱 이틀 남았거든요. 후보 등록 마감까지.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출발점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는 이 지도부가 처음부터 사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거룰이나 이런 것들을 짜왔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띄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2부 리그로 사실은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있었음에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계속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띄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딱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후보라는 게 진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르다. 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뭐 깨끗하고 순진하고 뭐 어떤 하니까 이분이 쉽사리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그 판단이 지금 친윤들이 판단하면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의 표와 지금 김문수 표가 합쳐져서 지금 1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전혀 180도 돌변해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러면 지금 일단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인용이 되면 전국위원회를 못 열어요.
그럼 전국위원회를 못 열면 한덕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선관위에서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지금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후보를 결의를 못하면 예. 이건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런 상태 김문수 후보를 그러면 당의 후보로 내세워서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저런 상황인데? 분위기가 그렇지 쉽지 예, 않다.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저렇게 지금 격앙돼 있고 지금 예. 그에 대한 반발이 있고 한데 김문수 후보 혼자서 지금 돌아다니면 해봤자 선거운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당내에서는 아예 이럴 바에 그냥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정말 포기론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는 예. 거죠. 정말 이 문제는 저는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당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를 2부 리그로 전락시키고 알겠습니다. 예. 했던 그와 김문수 후보의 말 뒤집기, 한덕수 후보의 갑작스러운 등판 모든 게 엮어져서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김한당에 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사실은 당원 74조. 대선 후보는 이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에 가진다.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다만 당 지도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최고 의결로 정한다. 상당한 사유가 된다. 후보 교체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당 지도부고 다음 화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김문수 후보 측도 이걸 인정해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후보 등록 불가다. 우리 당 후보 못 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장현주 변호사님. 네. 도장 안 찍어주면 이거 대선 참패니까 모든 책임은 다 당 지도부에 있다. 이게 김문수 후보 측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기간이 10일, 11일까지입니다. 11일까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일 찍은 공천장을 내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새 파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계파 갈등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이른바 그 공천장에 찍어줘야 되는 당인을 들고 사실상 뭐 옥새 들고 나르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고 당시에 뭐 영도다리에 가서 뭐 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공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만약에 당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대표 직인이 찍혀있는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이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직인을 찍어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당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었다는 예측이 있었던 바로 가처분 결과입니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여러 운명들이 법원에 맡겨진 것 같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이 직접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 줄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국위 소집은 무효화가 됩니다. 경선 결과는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면 만약에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좀 쭉 가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것을 갖는다는 뜻이지 우리의 결정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대선 후보 뽑아놓고 본인들이 뽑아놓은 사람 또 가처분하고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인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냈고 이게 그럼 최인정 변호사님 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그 효력을 인정해준다면 어떤 사항들이 차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예. 받아봤더니만 그 신청 취지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5월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신청을 했더라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위와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번 신청했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금지를 하는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양수 그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를 못 연다라고 하는데 신청했는 것은 전당대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위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우회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교체를 위해. 네, 후보 교체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마디로 이미 그 1, 2, 3차 그 경선을 통해서 확인된 이 그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결정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 그 결정으로 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본선이 확정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뭐 수만 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3,000명 정도로 당원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도록 해버렸습니다. 선관위가요? 그렇죠. 예. 선관위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확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더 이상 적어도 11일까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가 보는 것이 맞고 예. 오늘로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제가 직전에 그 KBS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옵니까? 물었을 때 확고하게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11일까지 후보 등록하지 않고 그러면 기호 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그 다툴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없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그 비대위원 체제 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진짜 죄송한데 이 얘기 중에 그러니까 여기 대선 후보 지위는 최 변호사 전망은 김문수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기 보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이 직인 날이 거부하면 그것도 형사고소하면 그렇죠. 안 찍어줄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일단 선거운동을 하든 안 하든 기호 2번 김문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인 날인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처분을 합니다.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결정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도장을 대신해 가지고도 사실은 공천장을 받아서 그 서류를 그 선관위에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가 된 지는 진즉에 물 건너 간 것고요. 한덕수 예비후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시사했었는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자꾸 사법화가 되니까 사법기관의 판단도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본인이 며칠 전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저런 원론적인 얘기와 상관없이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까? 한덕수 후보는요, 정치와 정당을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과정은 사실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토론도 하고 그걸 또 검증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도 있고 그에 대한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후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오면 꽃가마 태워서 그냥 바로 후보로 내세워 줄 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돈도 안 쓰고 본인의 어려움도 안 겪고 바로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을 너무 우습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후보가 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다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미리 입당을 해서 그 경선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고 홍준표 후보로 결국 승리해서 이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에 참여하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당비 1,000원 한 장 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실세들이 우리가 오면은 다 후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 이제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미 카드를 버려버렸습니다. 즉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카드를 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그 빈틈을 김문수 후보가 팍 치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나오는데 왜 나하고 단일화 하려고 그러냐? 이 논리를 지금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헛개비와 단일화할 수 없다는 걸 빌미를 준 게 한덕수 예비후보의 악수다. 그렇죠. 정치란 거는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 내가 나갈 수 있고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걸 하면서 뭔가 이 협상을 해야지만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협상에 응하는 거지. 이미 나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놔놓고 그 당에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되면 당에서 어떤 식의 후보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 정당성과 어떤 이 결집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있잖아요. 주말에 가처분 신청 결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민사 사건, 다른 사건은 주중에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긴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내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구속하는 그 구속 전담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가 수석부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여기 네. 보면 5100, 7100 대선 후보 지휘 확인 특히 지금 선관위가 공표하지 않기로 한 당원 여론조사 이것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여론조사는 어제 오늘까지 실시가 됐다라고 하고 뭐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결과도 사실 당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 법률들 특히 이제 선거법상에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공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순위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가 네. 사실상 지금 뭐 가처분 기각된 것도 그러네.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인용된다라는 지금 뭐 그 입장들도 많았지만 기각이 된 것 자체는 아마 이 전대 개최 자체가 뭐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완전히 인정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예. 주관적인 예측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자체는 열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전당대회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잠시만요. 그러게요. 주말을 넘기지 않았고 주말까지 가지 않았고 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저녁이라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법원이 서울 남부지법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기각했는 이유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 범위를 인정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정당에 뽑은 건 맞습니다만 예. 본인이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유에서 예컨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새로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그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기각했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정당 내에 그 자율권, 정당 민주주의 범위 내라라는 그런 두루뭉실한 이유로 해서 기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누구도 결론은 기각입니다만 누구도 상처를 크게 입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건 아니면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건 간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그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새롭게 어제와 오늘 당원 50% 또 그 중도층에 있는 그 무당층 50%로 했던 그 여론조사 그거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추가적인 전당대회가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기각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결정문을 완벽히 다 읽어본 거 그렇죠. 아니니까. 예. 추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각했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에도 그 뭐 한 줄이지만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당 지도부가 약간의 한 숨쉴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뭐 그게 후보 교체든 안 날 가능성이 있든 당 지도부로서는 뭔가 나중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지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기각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보다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정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이라든가 전당대회를 내일이나 모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뭔가를 의안을 가지고 개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안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했더니만 여론조사에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를 못해요. 공표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의 신청은 기각됐지만 기각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가지고 이번에 있는 그 전당대회를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기각한 거예요.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여는 걸 금지해달라는 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법원이 또 하나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근데 저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에 재판 연기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 선거 개입.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권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 때문에 기각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이 해라 뭐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사실 정당과 관련된 가처분의 경우에는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정당 내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당법이나 헌법에 부여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는 법원이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의 결과로서 사실 정당의 결정들을 바로잡아가는 모습들이 가끔적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전당대회 자체를 이제 금지해달라 이 부분도 기각이 됐지만 후보자 지위에 대한 부분이 기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각 결정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 결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피보전 권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이 가처분을 급하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이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후보자 지위를 뭐 법원이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두 변호사 두 분도 일단 저 두 줄의 속보만 갖고 이제 여러 논평과 전망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게 상당히 오늘 중요할 겁니다. 저 부분을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 연결해서 실제로 어떤 맥락으로 법원이 저런 판단했는지를 한번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 속보는 잠깐만 접어두고요. 오늘 아침에는 의원총회, 오후에는 법원의 판단, 여러 가지 것들이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도 한번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정상이죠. 정당 후보가 됐는데 또 무소속 후보하고 또 단일화 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한 대로 할 겁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은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나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놔놓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 안 하면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뭐 미국 가겠다, 탈당도 하겠다, 정기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최근에 연일 SNS에 이 돌아가는 당내 대선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정확히는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맥락은 김문수 후보 측이 SNS를 통해서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걸 먼저 올라갔다가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다. 나 내일 미국 간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 김문수 후보 측의 SNS 공지가 지워졌거든요. 이걸 뭐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행간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까요? 참 김문수 후보 측이 도대체 뭘 듣고 저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도 홍준표 전 후보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하고 떠나시면서 여러 글을 남겼는데 본인도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떨어졌던 거라든지 또 그 경선 과정에서 뭔가 친윤 쪽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유턴하면서 다 김문수 캠프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제 최근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단일화를 잘할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친윤들이 전부 다 글로 다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조정한 것이다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남긴 거는 그만큼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흔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일을 남겼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시 정계 은퇴를 한 지 며칠 안에 다시 복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홍준표 후보 가볍게 움직일 사람이 아닌데 했다는 게 아니나 다를까? 금방 또 이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내일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김문수 후보 쪽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당의 지지도 못 받고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도 이걸 뭔가 그럴싸하게 선거 캠프를 차려야 되는 그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주자들의 우군 역할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뭔가 존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조금 뭐 그런 뉘앙스를 하니까 바로 그냥 이거를 내서 확정적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 난 간다. 이렇게 지금 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 굉장히 아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명분도 지금 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에서 오늘 저렇게 지금 파토난 걸 보면 결국 지금 김문수 후보 측도 과연 이런 상태로 지금 대선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의문도 상당히 듭니다. 지어졌지만 미국 출국 계획 접고 상임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는 긴급 공지가 떴다가 제안은 받았는데 안 맞는다고 했고 내일 예정대로 미국 간다. 즉각 반박을 해서 소동, 해프닝이 있었는데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여러 가지 경선에 대한 그동안의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센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3년 전 제가 뭐 두 사람이라고 순화할게요.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였다. 또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졌다. 김문수 장이 맞다. 윤통과 두 사람은 천벌받을 것. 아마 저 두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를 일컫는 거 아니냐. 오늘 파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한덕수 후보를 당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덕수 후보 지원에 대통령실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배우설을 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주장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맞다라고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힘을 실었고 그뿐만 아니라 두 놈은 천벌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좀 격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도 통틀어서 비판을 한 것이고 심지어 저 대목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윤통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의 출마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상 시인해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예비후보를 무슨 염치,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천벌받을 것이다. 당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고 오늘 또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다는 보도 나왔다가 아니라는 해프닝 소동도 있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근데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어떤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다른 경선 주자 안철수 의원도 강제 단일화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선 후보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였기 때문에 지금 좀 이신전심이 통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들도 경선을 참여를 했었고 또 기탁금도 내고 여러 가지 치열한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상 당에서 이 경선 자체에 대해서 이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 절차가 마치 예선전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주자들이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국민의힘이 경선 자체를 뭐하러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을 통해서 물론 본인들이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당선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당이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들고요. 따라서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들, 김문수 후보의 논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녁 6시 4분인데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서도 법원의 기각, 가처분 기각 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주말에 전당대회 혹은 후보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고려, 당 지도부와의 판단,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어떤 계획과 판단을 세울지, 진짜 후보를 교체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관련 얘기를 어떤 결단을 내릴지를 좀 할 텐데요. 저녁 8시입니다. 저희가 그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이 입장문, 결정문을 좀 더 분석하는 대로 국민의힘 쪽을 좀 연결해서 실제로 좀 앞으로 어떤 대응과 계획을 세울 건지도 좀 현장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의원총회. 지금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다른 파장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을 테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선 때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 여론조사는 공개를 했는데 오늘 것이 어떤 것인지 선관위에 문의를 해놨는데 선관위에서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요,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저희 뉴스탑10 직후인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국민의힘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방식은 똑같았어요. 지난번에 경선 레이스처럼 당원 반, 민심 반. 근데 이게 선관위가 이걸 공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선관위가 왜 공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명확한 것은 추가적으로 좀 그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1, 2, 3차 할 때처럼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수십만 명을 돌린 것이 아니고 워낙 시간이 적고 하다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로 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보도에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모집단을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몇천 명만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 그 조사의 신뢰성, 신빙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누가 더 크게 이겼고 누가 적게 이겼고 아니면 거의 박빙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건 간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표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표 불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표할 수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게 그 전국 그 어떻게 보면 전국위라든가 이 전체 그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가 되는 것인데 첫 단추조차도 선관위에 의해 가지고 공표가 불가해버리면 그 의안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선관위 결정은 김문수 후보의 손을 크게 들어주고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법부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줘서 이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8시에 그 국민의힘의 이 의원총회를 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은 다가왔고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쨌든 결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남부지법에서는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뭐 그건 당소를 들어줬는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가 알려져야 예를 들어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후보를 교체하든 말든 할 텐데 그걸 공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예 거기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이렇게 복잡하다는 일인가요? 여론조사 공표 안 되면 그러면 누가 이겼는지를 짐작으로도 알 수 없는 건가요? 결국 공표란 것이 선거를 해보면은 우리가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고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는 그 선거 캠프 내에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외부에 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외부에 나가면은 제 기억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던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인가 하여튼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전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전국이 전당대회보다 중요한 게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토대로 뭔가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그걸 뭐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여기 보면 사실은 오늘 오전부터도 여론조사 두고 신경전이 있었어요.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예비후보가 앞서 후보를 내세우면 따를 것이다. 아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는 이미 한덕수 예비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볼 것도 없다. 이미 사전부터 이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공표도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표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양쪽이 합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공표해야 되면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법원이 인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양쪽에서 인정을 해야 그 단일화에 대한 합법성이 있는 것인데 한쪽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데 당 지도부가 강제로 한다고요? 강제 단일화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정치를 그래도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인데 이 문제를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가 이 예전에 아마 경험들 쭉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사실은 여론조사 해서 단일화된 경우는 노무현 정몽준밖에 없습니다. 그때도요 토시 하나 적합도냐 지지도냐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을 싸웠어요. 토시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민감하고 그 발언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보면 전체를 할 것이냐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현격하게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깨끗이 승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지금 둘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하면 한덕수 후보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하러 이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산적해 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지도부가 너무 쉽게 먹고 또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너무 또 본인이 할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다 따져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인 대선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에서 시간도 짧은데 이게 지금 과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어떤 후보 이 출발점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억지로 지금 당 지도부가 만들어 왔던 또 한덕수 후보 갑자기 사퇴해서 들어왔던 이런 측면이 이거는 공정성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원의 서울 남부지법의 판단을 좀 풀어주는 쉽게 풀어주는 속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잠시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원의 저 판단으로 기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리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보신 그대로. 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바꾸고 싶다면 교체를 위한 추가 절차의 길은 열렸는데 다만 아까 최인영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교체를 하려면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그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건 또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입니다. 야 이게 참 국가의 선관위와 법원의 판단이 지금 일단은 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이 여론조사 문항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오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김문수 한덕수 27.1 대 27.1. 다만 여기서 뭔가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뭐 민주당 지지층을 빼면 김문수 34, 한덕수 44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문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해도 어차피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여론조사의 진행 시점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뭐 한덕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문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그리고 문항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여론조사 자체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고요. 여론조사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로 후보 교체의 명분을 당에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종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단일화에 착수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쓰기 위한 근거 데이터였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공표도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여론조사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글쎄요. 최진영 변호사가 취재하신 바로는 저 단일화 여론조사를 그 모집단 샘플을 3,000명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이 진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을 상대로 해서 수만 명을 하고 일반 그 여론조사로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취재 결과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지는 마라라고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후속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내부적인 어떤 그 취재해본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샘플링 조사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뭘 해봤냐 하면은 제 많은 단톡방에 당원들 중에 혹시 전화 받은 분이 있습니까 했는데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몇 명 정도 받았다는 정도가 나옵니다.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때는 100%, 2차, 3차는 5대 5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같이 단톡방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받았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였던 거에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경선과 달리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이번 작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하려면 최소한 이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했지만 이제 날을 이틀 동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 그동안의 과정이 엄청나게 순탄하고 원만하고 순조로웠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민감했을 텐데 이 여론조사마저도 공표를 못하고 저희도 알 수가 없다. 누가 이겼는지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이 어떤 문항을 넣고 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오늘 한덕수 예비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어떤 여론조사, 어떤 방식이라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덕수 예비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던 그러한 정치 인물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22번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연구하신 게 그런 거였나요? 무소속 후보한테 돈을 못 쓰게 돼 있고 번호 2번을 못 쓰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셨던 건가요? 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러한 투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역선택의 소지는 없애달라. 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저 해당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예비후보가요. 모든 것은 당에 일임했다. 다만 조사 방식의 역선택 소지를 없애달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해석은 어떠세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비슷비슷한데 역선택 방지, 즉 국민의힘과 무당청 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나온 걸 채택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결국 역선택 방지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본인이 이제 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본인이 5월 1일 날 총리직을 사퇴하고 지금 대행을 사퇴하고 이 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을 환대해 줄 줄 알고 뭔가 어떤 이 쉽게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좀 조언을 못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불쑥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역선택 소지사 이걸 또 하니까 지금 당으로서는 지금 이걸 또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 좀 유리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유리하다기보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론조사. 물론 지금 그 여론조사까지 근처도 못 간 단일화 과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한덕수 후보 쪽이 원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이 아니다. 그동안 경선은 경선이고 우리는 전체로 한번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그 조율도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죠.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적용한다면. 사실 어제 두 사람의 2차 담판,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조금 넘은 두 번째 담판에서는 정말 평행선만 오왔고 특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의 무임승차, 왜 뒤늦게 나타나서 청구서를 내미냐 이런 목소리, 입장차만 확인했었습니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조금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후보님께서요? 후보님께서 자기는 죄송. 자기는 조사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만보 양보를 했어. 선거 운동이라도 며칠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해내자. 이게 저 기본 생활이에요. 근데 후보님께서 등록 안 하시면 이거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경선 방식이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우리 후보님하고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못합니다. 선관위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저녁에 법원이 전당대회는 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서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일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예비 후보는 자기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출마 안 하겠다고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 딱 16일 이거고.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한덕수 예비 후보도 꽤 조금 더 발언 수위가 높아져서
약속의 중요성을 안 두는 것 같다. 김문수라는 인물에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의 조급함이 좀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당에 일임하겠다, 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침을 주느냐는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스스로 제시한 11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의 출마는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비방과 압박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비방의 수위를 높이고 비판을 거세게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의원총회 장에 와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당을 비난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저런 조급함을 드러낸다고 한들 여전히 협상의 키는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좀 추가로 들어온 속보를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 서울 남부지법이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 근데 제가 읽으면서도 법원이 국민의힘의 여러 논란을 가름말을 타주는 셈이 됐어요. 지금 운명은 그렇게 됐어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이 얘기는 단일화 발언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서 이어졌을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단일화 절차 진행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또 있나요? 일단 이게 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한 건데 당무 우선권이 무슨 뭐 도깨방망이도 아니고 다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선 중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법원이 일단은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선권이 있기 때문에 내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절차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나아가 전국위원회, 전국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이런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헌 당규상 이 대선 후보는 어떤 선거와 관련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그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당무 실질적인 당 그 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좀 여기 한 것처럼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당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고위원회 혹은 비대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김문수 후보님은 얘기하지만 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선 중에 지속적으로 당이라 입장을 밝혔고 그와 같은 입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후보로 결정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이 결국 결선이 아니고 준결승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오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주진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응을 했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연결해서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대응 방안은 뭔지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 의원입니다. 예, 뭐 경험 없으실 텐데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법원이 일단 당 지도부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고 하면 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저 전당대회 열고 어떤 법적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번 가처분은 사실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각이 됐지만 이 문제는 꼭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고요.
물론 이 가처분 결과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또 단일화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잘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 말씀은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가 저녁 8시 예정돼 있는 의원총회 전에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대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얘기 핵심은 지금 일단 법원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가처분 결과가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 불리하게 나온 거를 일단 바탕으로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하게끔 정치적으로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 설득해서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가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고 지금 이번 법적 그 조치 과정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각종 다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문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의 주된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이거는 법적인 영역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의 범위 내에서 좀 자유롭게 또 민주적으로 잘 결정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법원도 그 부분은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견해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의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주 의원 말씀을 정치화로 풀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열 수 있고 그게 뭐 후보 교체든 후보 등록 안 하겠다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가겠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오늘 선관위가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 거를 공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표를 못하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시나리오 중에 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와는 좀 다른 그런 선관위의 판단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표가 금지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표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외부의 공표는 금지되더라도 그 선거 캠프의 어떤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그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유는 허용되는 범위 아니거든요. 내부용으로 공유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당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표가 안 된다는 것은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조사 결과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하는 게 이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당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 질문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진 쪽이 이거 100% 투명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 이걸 누가 이겼다고 하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 움직임을 하면 좀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법적인 영역보다 그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 업무가 가장 정당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제도에서 후보자를 내는 것은 그 부분에 좀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당연한 법리를 이번 가처분은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번 의원총회에서의 그 논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 쪽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나오자마자 그동안 가처분을 대응해왔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 의원을 긴급 연결해봤습니다. 만약에 잠시 뒤에 또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드려서 의원총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복잡 다단한 절차들이 주말까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받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후보 교체 얘기도 있고 후보 등록을 하지 말자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얘기가 많지만 어제 열린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호 3번은 어떠냐? 한덕수 추대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현종 의원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의원총회에서 많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이런 법적인 과정이 쭉 되면 이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는 건 아닌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계획이 단순히 한덕수 후보가 어떤 출마 선언하기 이전부터 좀 계획이 일부에서 잡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어쨌거나 이 친윤 지도부 핵심과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번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 친윤들 일부가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M&A 한다든지 아니면 신당을 차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를 출마시켜서 기호 3번으로 간다. 요 안이 이제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개한 것은 뭐냐면 일부 의원들이 이제 지금 이 단일화 논란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20명이 먼저 나가서 지금 당을 창당한다는 건데 제가 이 선거법을 보니까요. 5일 전에 선거 5일 전에 이게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미 5일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을 M&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정당, 뭐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뭐 등등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당의 후보로, 그 당의 의원들이 가서 그 당의 후보로 한덕수 후보를 내서 기호 3번으로 출마시키고 그래서 2번, 3번 경쟁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명을 탈락시키는 뭐 이런 방식까지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국민의힘의 이 핵심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정도를 가지 않고 결국은 특정한 후보를 어떤 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 전략 차원에서 제3지대 신당까지도 구축하고 실제로 일부 정당들하고는 접촉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정당의 어떤 M&A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번 선거에 대한 컨셉을 기본 컨셉을 결국 이 선거가 왜 했습니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재신임 이 컨셉으로 이 핵심들의 관료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추론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런저런 저희가 뉴스탑10 시작부터 했던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 분위기에 반사 이익을 받는 인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술 좀 드신 분들 같은 연락 와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뭐 돌아오시면 안 됩니까? 한덕수 후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개혁신당과 함께하면 안 되겠냐고. 국민의힘으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미래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당내에 요직을 지내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금 워낙 국민의힘이 정말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당내 요직을 지낸 분이 개혁신당으로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입당이 이제 성사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이 대선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순탄한 것은커녕 오히려 이 파열음만 지금 노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마음 둘 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범보수에 있는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후보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 끝까지 후보 교체를 반대를 한다라면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후보 두 사람이 동시에 후보 등록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만약
후보 등록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범보수의 대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개혁신당 얘기로는 6만 9천 명이었던 당원 수가 뭐 1만 5천 명 가까이 넘어섰고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행동,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본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또 오늘 그 시간대별로 한덕수 예비후보가 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김문수 후보를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장윤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얘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했고 그런 정치는 나라를 망친다. 5월 10일까지 단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를 대통령 후보로 불러낸 건 김문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5월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쳐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한 건 한덕수 후보 측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사실 그동안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또는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점잖은 표현들이 많았고 또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또 좀 애매모호한 또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향한 압박을 넘어서서 비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좀 강한 또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쫓기는 입장이고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저런 비난이나 또는 이제 압박성 발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 발언 때문에 지금의 입장이 흔들리거나 또는 뭐 단일화를 서두르거나 이렇게 입장이 선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의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의 얘기도 있네요. 가처분 기각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중이고 뭐 중요한 건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고 저 부분인데 차분히 지켜본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구장부장 나를 불러낸 건 김문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단일화 얘기 안 했으면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그 자신의 출마 명분이 뭐 개헌을 위한 이 빅텐트도 있었지만 이 여당 후보만으로는 이 그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장외에 있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던 자신과 만약 출마한다라면 단일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늘 있었고 그 얘기를 횟수로 보면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이다 보니까 김 후보가 자신을 언급하면서 단일화를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믿고 대선에 출마했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김문수 후보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 예비부 측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공이 나란히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사실상 긴 시간 동안 이 단일화 내용, 여러 파동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일화 이 과정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이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사법부의 대응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구장부장. 네. 구장부장님. 이게 결국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 침해에 대해서 좀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모이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항소심을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 상고심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법관들의 그런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대법원의 성급한 판단, 이거에 대한 이 내부 논의를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치권이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원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 법관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이 법관회의를 소집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외압, 이거에 대한 이 거부, 이 두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재판은 열면 안 되는데 또 무죄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돼만 재판을 열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좀 어제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적인 가치는 헌법 84조를 통해서 불거진 논란을 좀 정리하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 84조의 입법 목적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목적은 결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어떤 분쟁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그 취지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에 대항해서 상식적인 내용을,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법제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정치 이슈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논란거리, 논점들을 만나봤다면 사실 전 세계는 밤사이에 이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Eminentissimum, ac reverendissimum Dominum, Dominum Robertum Franciscum, Sancte Romane Ecclesiae, Cardinalem Prevost. La pace sia con tutti voi. 좀 웅장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특히 바티칸에서 드디어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즉위명 레오 14세 새로운 교황이 뽑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상 첫 미국인 교황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국가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가장 강력한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사실상 미국인 출신 교황이 그동안은 선출이 된 적이 없었고 바티칸 내부에서도 금기시하는 그런 추기경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미국인 출신 교황이 탄생을 한 겁니다.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개혁과 진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지만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온건한 성향, 그리고 낙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낙태 같은 문제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이민자 같은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시각으로 이민자들을 이 주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치를 같이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출신 추기경의 교황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미국 패권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탈리아와 프랑스 출신 교황이 14억 가톨릭 신자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뭔가
트럼프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절묘하게 미국인 출신 교황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고국에서부터 지지를 업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도 이 교황의 입김이나 목소리를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선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오 14세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교황이 뽑힌 바티칸의 흰 연기가 피어오른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잠시 또 시선을 러시아로 돌려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저녁 이제 7시가 다 돼가는데 러시아는 지금 정오가 좀 넘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가 전승전 80주년을 맞아서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참석을 했는데요. 구장부장. 네. 이 규모가 제가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전승절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승절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당시 소련이 이 승리를 한 것을 기념하는 이 전승절인데요. 오늘 행사의 경우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주의 국가에 대항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이 중국의 지도자가 함께함으로써 지금 세계가 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러시아 80주년 이 전승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규모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푸틴과 시진핑 두 사람이 함께 연단에 서서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지금 그 세계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푸틴과 시진핑이 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진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행사는 러시아를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보내는 새로운 메시지가 담긴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 뒤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자리했고요.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이 규모가 참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이 북한 관련 얘기 또 다른 군사 얘기할 때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제는 오랜만에 이 인물을 조명해 볼 텐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뽀빠이 아저씨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방송인 이상용 씨가 오늘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81세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병원으로 가시다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유로 병원을 가셨던 건 아니고 이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감기 증세로 내원을 했고 어제도 행사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할 줄은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 매니저분들이나 측근들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12시 45분쯤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4년생이기 때문에 향년 81세거든요. 방송 입문은 MBC 유쾌한 1900전 보조 MC로 입문을 했지만 뽀빠이라는 별칭은 KBS 모이자 노래하자에서 얻고 가장 사실 이상용 씨가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우정의 무대를 정말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 군 부대 장병들이 엄마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었는데 본인 역시 키가 160cm고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어떤 비교적 어떤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병약해서 가방도 들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 보디빌딩을 열심히 해서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미스터 고대에도 선발이 됐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건강을 관리를 해오셨거든요. 물론 2023년에 당뇨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는 했었지만 본인이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망 소식이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고인의 명복을 보고 제가 11년 전에 저와 같이 방송했던 모습을 저희가 오랜만에 화면으로 준비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속보가 쏟아져서 이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도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인정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알려왔습니다. 명확한 대통령 후보다. 저희가 오늘 여러 속보들이 쏟아진 관계로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을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